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의 이제 종목들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려 보면 기술적인 차트에 대한 분석입니다. 기업과 재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여기 이제 관심 종목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종목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빨리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자, 모습에서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박스를 우리가 그려야 돼요. 자, 저점을 찍고, 자, 고점을 찍고, 그쵸? 약간 좀 우에 이렇게 좀 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 박스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단기적으로 꼭 지켜줘야 하는 자리에는 저점과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반등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0원대하고 만원대 이 위치, 그러니까 좀 아주 짧게 본다라고 하면 1,500원대를 좀 지지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돌파 11,4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3,000원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지와 이제 저항에 대한 흐름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두산중공업은 아주 지금 흐름이 좀 괜찮다고 보는데 현재 위치 이 위치만 유지를 해주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6,500원 이렇게 또는 16,000원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밀리지 않아야 돼요. 갭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갭 상승을 지켜야 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흐름보다 어떤 내용보다 지금 두산중공업은 이 갭만 이것만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난티는 눌림이 지금 저항 자체가 너무 정확하게 그죠? 너무 정확한 위치에 저항이 생겼고 지금 이제 지지를 꼭 해줘야 하는 라인대를 지켜본다라고 하면 8,300원에서 8,200원 네, 8,000원 밑에까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밑에.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지지 라인보다는 과연 이렇게 상승을 하고 눌림목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난티는 저는 이때 좀 좋게 봤거든요. 여기 흘러가는, 그러니까 흐름이 상승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때 좀 저는 좀 좋게 봤는데, 지금 정확하게 저점과 고점 단기적으로 찍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지를 잘 해주고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 강하다라고 하면 아난티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상승을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것은 지지가 돼야 돼요. 지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을 보시면 자, 예전에 뭐 권리락도 있고 뭐 다 이렇게 된 상황이지만 예전에 이제 분석해 드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좀 위치가 좀 바뀌었겠죠. 자, 그러면 권리락이 있던 없던 그 중요한 과거의 밑에 흐름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무조건 그냥 봐야 돼요.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자,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어 저점이 정확하게 어디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응을 안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무조건 저점을 봐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저점이 아니고 깨진다라고 하면 반등이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에 있어서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전에 계속 그러니까 시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할 때 자, 상승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적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실적보다도 주가의 상승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많이 뛰어오른 것은 실적에 그 영향이 없어요. 이미 주가가 올라간 것이 먼저이고 다음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주식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인데, 어 전저점에 대해서 이 깨지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전저점에 대한 흐름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IG는 예전에도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 반등은 정확하게 좀 나왔어요. 그리고 보면 오늘 저항이 이렇게 생겼죠. 이런 종목은 좀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넓게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하락이 나와서 깨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25,000원대까지 기다려야 되고, 상승은 돌파하게 되면 할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10%에서 20%는 이런 파동에서 여기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20%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과연 돌파가 나올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조금 밀려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25,000원대까지 밀려도 정상적인데, 이 25,000원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글쎄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다라고 하면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정리할 것 같아요.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굳이 빠지는 걸 보고 이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냥 정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현제약은 이건 뭐 내일이죠. 내일 결정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내일 결정을 짓고, 자, 이 꼬리 부분이죠. 4만 원대를 안착을 하느냐, 안착 못하면 안 되죠. 이런 건,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반등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안착을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안착 안 되면 이건 추가 하락, 뭐 당연히 추가 하락이 아니라 하락이죠. 하락을 봐야 되고요. 진원생명각은 이건 뭐 예전에도 계속 반복됐었던 내용이죠. 자, 이 위치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예전에 했죠. 그리고 지지를 받고 깨지니까 저항이 생기고 돌파, 갭상승, 그리고 오늘 흐름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지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원대 확인이 됐어요. 저점에 대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또 안착을 했죠. 그래서 2만 1,000원대에 대한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계속 일단 상승을 봐야 되겠죠. 지지가 되는 자리가 정확하면 그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상승을 항상 보거든요. 그 라인이 깨지면 위험하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아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점을 지키는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확실히 돌파가 나오는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지를 하느냐, 깨지면 위험하고, 다음 자리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다음 자리의 위치를 보면 전 저점도 될 수 있고 그 전 저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짧게 대응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치를 지금 지켜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돌파예요, 돌파. 자, 오늘 이 고점을 찍었잖아요. 여기 위에도 저항이지만 바로 짧은 저항을 본다라고 하면 11,000원대예요. 11,000원대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하지 못하면 계속 빠지겠죠. 그래서 돌파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차트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하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락이 계속 깊어질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은. 네, 에스테파마를 보겠습니다. 에스테파마는 흐름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12,300원대에 대해서 이제 저항과 이제 지지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 좀 바뀌었어요. 흐름을 보면 좀 높아졌죠. 저항이 이렇게 좀 높아진 부분이 좀 보여지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위치도, 자, 어떻게 보면 이 위치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조금
돌파가 나온 거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현재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저항을 뚫고 올라가느냐, 네,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괜찮은데 이 저항을, 앞에 있는 저항을 과연 어떤 식으로 뚫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좋아요. 횡보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나오고 좀 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횡보 이상, 횡보라든지 약간의 상승씩 나와야지, 이게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안 좋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텍은 지금 저항 이후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짧게 좀 대응을 해본다라고 하면 9,900원대, 9,900원대를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9,900원대가 깨진다라고 하면 9,000원대 초반, 이렇게 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9,800원, 900원대, 이 위치죠. 자, 대략적인 가격대를 보면 여기에요. 이 위치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하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윗꼬리가 생기는 모양을 봤을 때 강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생기는 것과 지지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저항은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지지도 확인돼야 돼요. 지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자, 에코프로는 인적 분할이죠.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글쎄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락 누르고 이 상승 나온. 그래서 이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나온 모습이 좀 어느 정도 예상된 상승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냥 일단은 고점이잖아요. 최고점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점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아니고 뭐 이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조금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 상승이 좀 걸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상승일 수 있지만 이 상승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좀 거래가 되는 모습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SK는 좀 눌리고 있어요. 이 차트상으로 보면 눌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돌파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돌파보다도 또 이렇게 눌림에 대한 지지 라인이겠죠. 그렇죠? 자, 이런 25만 원대의, 자, 25만 원, 대략 한 26만 원, 이런 위치는 지지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또 전 저점인 24만 원대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누르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그러니까 지지가 되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흘러가는 모습이 일단 하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방이고 이 저점에 대해서 좀 깨지는 모습이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승 추세가 좀 이어져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CJ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SK의 흐름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SK는 이제 여기서 반등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단기 고점이 다가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고점을 뚫을 수 있다, 아니면 최고점에 대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지가 꼭 돼야 되는 위치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러한 위치, 뭐 10만 원대 이 라인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좀 글쎄요, 일단 너무 이 고점, 단기 고점이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수익을 좀 즐기는 그런 부분이지, 저는 매수 타점이 전혀 안 나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냥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봐야 돼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매수 타점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 수젠텍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위치를 보시면 오늘 하고 어제 찍고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런 흐름에서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섹스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패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지만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지가 되지 않는다. 돌파도 안 나오고 지지도 안 된다라고 하면 위험하겠죠. 이 흐름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밀고 있다. 그래서 지지가 되고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원품물산은 좀 애매하죠. 흐름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일단 환기 종목입니다.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에 있어서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되고 딱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 저점에 대한 위치 깨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환기 종목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저점이 깨지지 않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한 1930원대가 돌파가 나오면 또 추가 약간 좀 있죠. 대략 한 2,000원, 한 2,000원 이상이 좀 모양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 2,000원이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저점에 대한 것과 고점에 대한 부분 이것만 지켜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풍제약은 일단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없고 단기 상승에 대한 것을 좀 노려야 되는 종목인데, 자, 이건 이미 이전에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박스 지금 현재 위치에서 55,000원대 이 박스 안에를 계속 지지를 해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드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지지가 돼야 돼요. 지지가 돼야 되고 반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